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요. 주말에 제가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현재 주가 상태가 왜 이런지에 대해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제가 엔비디아를 좀 더 좋게 설명할 수밖에 없고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매수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요. 영상의 주제 자체가 엔비디아의 주가가 요즘 잘 나가는데 반해 테슬라 주가가 계속 하락세인 이유였잖아요. 그렇다 보니 엔비디아는 좋은 측면을 더 부각시키고 테슬라는 안 좋은 측면을 더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 지금 상황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 두 종목 모두 매수할 계획은 없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두 기업 중 하나를 반드시 매수해야 한다면 차라리 테슬라를 선택할 겁니다. 절 오래 봐오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대부분의 경우에 저평가된 종목에 매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손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심지어 주가가 반토막이 난다고 해도 딱히 엔비디아에 손을 대기보다는 오히려 그때쯤이면 그냥 SOXL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정도로 엔비디아 매수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어제는 좀 이상했던 하루였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월요일엔 주요 경제 지표가 나올 것들이 딱히 없어서 증시가 이 정도로까지 크게 요동치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 요소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채권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 증시가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며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고 당분간 채권이 더 힘들 수도 있겠구나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요. 이런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리질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채권에 악영향을 끼친 요소는 주말 동안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연준의 중립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사를 내면서 이에 대해 시장이 뭐야 그럼 채권금리가 더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 닉 티밀하우스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인데 그 정도 네임드가 아무 근거도 없이 저런 기사를 본인 이름 달고 썼을 리가 없는데 연준 위원들한테 또 무슨 얘기를 들었나 본데 에헤이 이번 잭슨홀 미팅도 조졌네 이거 하면서 채권금리에 악영향을 미쳤고요. 거기에 또 이번 주에 장기물 국채 입찰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상승을 했나? 아니 채권금리가 저 정도로까지 올랐으면 상식적으로 주식시장도 하락을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나 싶잖아요. 자, 일단 증시를 이끈 주인공은 엔비디아였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엔 테슬라도 중국에서 차량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해준다는 소식과 기관들의 긍정적인 리포트 그리고 그동안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증시를 들어올리는 데 일조했지만 사실 엔비디아의 위력이 더 컸다고 봅니다. 기관들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상향을 외치는 보고서들이 추가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심지어 HSBC에서 기존 목표 주가였던 $600보다도 훨씬 더 높은 $780로 목표 주가를 상향해버리면서 시장에 좋은 분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면 이번에 HSBC도 그렇고 지난주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기관들에서도 그렇고 계속 엔비디아가 좋을 거라고 보고서를 내는 걸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기적을 보여주려나 보다.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 잘 나왔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기관들이 저렇게 앞다투어 보고서를 낼 리가 없지 하는 심리가 퍼지면서 무려 8%가 넘는 대폭등을 했습니다. 덕분에 나스닥 증시도 상승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스닥 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마냥 환호하기만은 좀 그런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피어 앤 그리드 지수 아시죠? 공포와 탐욕 지수가 오히려 공포 쪽으로 약간 더 기울었습니다. 원래 기술주가 이렇게까지 환호하는 날에는 이게 탐욕 쪽으로 더 확 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엔 여전히 중립의 위치에 있긴 하지만 오히려 공포 쪽으로 약간 더 기울었다는 점. 그리고 또 풋콜 옵션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그냥 뭐 롱과 숏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극단적 공포까지 와 있습니다. 수치가 1.0이에요. 이 말은 롱 치는 사람 절반 있으면 숏 치는 사람도 절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주식시장은 특히 미국 주식시장은 롱이 지배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롱과 숏이 같은 비율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숏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즉 지금의 주가는 거품이다. 곧 꺼질 것이고 하락할 것 같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 잘 나가는 엔비디아나 뭐 이런 개별 종목들 몇 개는 모르겠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증시 자체는 너무 고평가 상태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우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저렇게 좋게 올랐는데 다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0.11%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 쎄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굳이 나스닥 지수랑 다우랑 같이 가야만 한다는 법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건 제가 상식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잖아요. 그래서 PER을 기본적으로 좀 높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금리나 시그널이 나오면 나스닥 증시가 환호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다우 지수는 경기를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좋았던 경기가 안정화된다거나 혹은 좋아지는 것 같은 낌새가 보이면 다우가 강하게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우 쪽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 그냥 냉정하게 반응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상황이 우리가 단기간에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올랐다는 건 아무리 봐도
그냥 단순히 엔비디아라는 개별 기업 하나가 증시 전체에 너무나 큰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 건 잘 나가는 건데 그렇다고 얘네 하나가 잘 나간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까지 나스닥에 속해 있는 전체 기업들이 다 살아날 일인가에 대해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채권 금리가 이렇게나 치솟은 상황에서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도 참고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